차라리 악몽이길 바랐습니다. 그날 이후 삶이 송두리째 흔들렸다는 현정 씨. 진짜 잠을 못 자. 아유, 신경 쓰여. 더 이상 나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말라고 털고 그냥 가려고. 오늘이야말로 모든 비극이 시작된 이곳에서 결판을 내고야 말겠다는 현정 씨. 그녀가 멈춰선 곳은 한 대저택 앞입니다. 여러분! 왜 약속을 자꾸 어기냐고! 약속을 지켜야지! 아주 그냥 천하의 그 천발만을 개 같은 인간이야. 절규에 가까운 현정 씨의 외침에도 굳게 닫힌 대문 너머에선 작은 인기척 하나 느껴지지 않습니다. 현정 씨는 여기서 대체 누구와 무슨 약속을 했던 걸까? 약속 상대가 살고 있는 이곳은 바로 서울 강남 서초동 노른자 땅 위에 위치한 대규모 타운하우스입니다. 전직 사장 회장들만 살았던 단지라고 하더라고요. 주인이 이게 부르는 게 가격이에요 그냥. 얼마 전에 저 50억이 됐다. 무려 50억 원이 넘는 이 대저택에 살고 있는 상대를 처음 만난 건 지난 6월. 현정 씨는 대저택에서 가사 도우미를 구한다는 구인글을 보고 면접을 보러 갔다고 합니다. 나 가니까 이사 온 지 얼마 한 달이나 돼갖고 책도 막 정리가 안 돼 있고 피아노에 근처가 막 책이 다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내가 생각이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구나. 어딘가 어수선한 집안과 달리 현정 씨를 맞이한 사모님의 모습은 대저택과 참 잘 어울렸다고 합니다. 무슨 일을 하냐니까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옛날에는 1년에 40억 벌을 때도 있었다. 살면서 잘 나갈 때는 현금을 땅속에다 묻을 때도 있었다. 한참 동안 자신의 재력을 자랑한 사모님은 현정 씨를 그 자리에서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카드 좀 빌려준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왜 카드가 필요해 그랬더니 자기는 그 말일이라 영수증 처리해야 되는데 맞출 게 많아서 그런다. 그 대신 이모 한 달 안에 다 갚아주고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다소 의아했지만 성공한 젊은 사업가인 대저택의 사모님을 믿고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건넸다는 현정 씨. 그 뒤부턴 본격적인 일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나보고 음식을 잘하는 게 뭐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계란말이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잘한다. 근데 그럼 계란말이 해보래요. 주방에 가서. 그런 현정 씨에게 뭔가 석연치 않은 일이 벌어졌단 걸 알아챈 건 딸 정은 씨였습니다. 제가 항상 월말에 엄마 통장이랑 이런 걸 다 관리를 해가지고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을 했는데 현정 씨가 계란말이를 하고 있던 9시 무렵 어쩐 일인지 2,500만 원이 대출된 뒤 고스란히 낯선 이에게 송금이 된 겁니다. 그냥 사람이 누구냐니까 했더니 면접관 그 집 주인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돈을 송금받은 사람은 이 씨, 바로 대저택의 사모님이었습니다. 이 씨는 현정 씨 명의의 신용카드까지 제 카드 마냥 흥청망청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총 얼마예요? 제가 12월 카드값이랑 카드로 빌린 것까지 다 하면 8,800만 원 정도. 거기에 9,200 정도. 대출받은 것까지 다 해가지고. 근데 빼드밖에 못한 상황. 내가 나와서 이렇게 고소를 하면 4개월을 걸려야 되니까 그 안에 내가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면서 카드만 정지만 안 되고 현지만 안 되게 내가 거기서 일하면서 계속 독촉을 했죠. 울며 겨자 먹기로 12월 초까지 저택에서 일을 했다는 현정 씨는 몇 번이고 돈을 달라고 했지만 돌아오는 건 이 씨의 달콤한 말뿐이었다고 합니다. 전화했죠.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뭐 영국에서 돈이 막 들어오는데 그게 한화로 바꾸려면 이틀 걸린다. 갚겠지 했는데 그래서 저희도 경찰서 갔다가 법무사 가서 지금 파산 신청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현정 씨는 최근에야 자신의 사연을 동료에게 어렵게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정리해보니까 거의 피해자가 한 13명은 될 거예요. 숙제 봐주는 선생님이라고 참 순해요 성격이. 근데 이제 나중에 밥을 먹다 보니까 막 울어요. 그래서 왜 그래요 선생님 그랬더니 울어 선생님 폭포야.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이렇게 카드 빌려줘갖고 지금 막 그랬다고 막 말하는데 정말 눈물 나더라고. 나도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음식과 청소, 빨래, 운전을 전담하는 가사 도우미는 물론 이 씨 자녀의 방문 교사까지 사모님에게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빌려준 뒤 빚을 지고 돈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지난 여름까지 저택의 정원 관리를 담당했던 영희 씨도 피해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나 혼자만 당했나 이렇게 하고는 거기 청소하는 분이 있어요. 혹시 대표님 돈 빌려준 거 있어? 그랬더니 카드 5천에 1억 썼대요. 언니 그 카드 신용불량 안 됐어? 그랬더니 아유 여기 다 신용불량 됐어. 한 저택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 모두가 신용불량자인 이상한 상황을 이들은 왜 진작 알아채지 못했을까? 다르지만 다른 사람한테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나는 나 혼자만 그렇게 한 줄 알았어요. 말을 못 섞게 해. 사모님 이 씨가 가사도우미들의 소소한 대화마저 통제를 하며 서로를 감시하게 했다는 겁니다. 맨날 검사해요. 그런저런 얘기가 막 돌면 사기네 이렇게 되니까 저택에서 연락 가능한 사람은 오로지 사모님 이 씨뿐이었던 겁니다.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미루고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했던 이 씨. 현정 씨 모녀가 사모님과 연락이 닿은 건 고소를 하겠다고 통보하면서였다고 합니다. 저희가 통화로 좋게 얘기해가지고 일단 일부 이 12월 카드값은 내야 되니까 예, 맞아요. 될 수 있으면 그게 낫지 않아 지킬게. 나는 이제 그 고소했다 하고 막 이러니까 막 정신을 못 차렸었던 것도 있고. 그날 이후 180도로 태도가 달라졌다는 이 씨. 심지어 돈을 갚겠다며 먼저 연락을 해오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아줌마 이거 대출 급한 거는 월요일 오전에 3천 들어온 데고 근데 그 3천 다 못 줘. 1,100 정도 줘. 우리 약속한 날짜 20일을 아줌마 못 지키는 거잖아. 우리 좀 배려해주면 좋죠. 안 나가지고 이해 좀 해요. 한동안 자신들을 피해 다녔던 이 씨와 마침내 마주하게 된 현정 씨 모녀. 내 얼굴이 왜 말이 아니네. 아이고 내가 마음이 편해야 나 얼굴이 없지. 이 여자 이상은 얼마였어? 이 여자가 얼마였어? 대출이 많아가지고 그녀에게 우린 궁금한 게 무척 많았습니다. 저 엑스피디라고 합니다. 제작진이 다가가자 황급히 짐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모님. 계획적으로 동의를 뽑으신 거예요? 왜 동의도 없이 대출을 받으신 거예요? 쏟아지는 질문에도 아무 대답도 없이 떠나간 이 씨. 지금 그녀가 침묵으로 지키려는 건 대체 무엇일까? 그런데 취재 도중 우리는 대저택 사모님에 대한 뜻밖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제 앞에 있던 사람이 씨가 저기는 임대주고 있는 사람 문제거든요. 수강계좌 아니냐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50억 원대 저택의 주인 행세를 했던 이 씨가 지난 봄 계약을 한 세입자라는 겁니다. 임대료가 미리 시작을 해서 기간까지 지나가서 해달수의 임대료가 안 들어와서 저희가 빨리 입금하라고 최고조를 보내고 계약 해지부터까지 보낸 상태고 석 달째 월세를 주지 않는 그녀에게 입금을 독촉하는 최고장까지 보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이 씨. 게다가 저희한테 요즘에 채권 가압류 조건이 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 건이 뭐 가사도우미 관련해서 조건이 있고 또 하나는 뭐 1억 7천인가 그것도 채권 가압류가 들어왔어요. 지난 10월부터 이 씨 앞으로 채권 가압류장까지 날아오는 통에 집주인도 골치라는 겁니다. 그녀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 답이 궁금했던 우리에게 한 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가 그 유급 씨한테 제가 카드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를 보고 그 1년 동안 제가 엄청나게 고통받았어요. 그때 30번이에요, 30번. 우리 대해서도 그 카드 내에서 알고 있는 지가 8년 정도 됐다고. 전화번호 수시로 바뀌고 속출동에서 돌고 돌아요. 가사도우미들과 직업소개소 관계자들 사이에선 이미 그 악명이 자자하다는 이 씨. 나 카드 좀 이거 빨리 정리해주면 안 되냐고. 금방 해줄 거다. 그러고 나서 사람이 이 사람 빌려 대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을 끌어들여가지고 그 카드로 또 받아가지고 대출받아. 재력을 과시해 카드를 빌려 쓰고 또 다른 카드로 그 빚을 갚는 돌려막기 수법에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도 상당할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녀의 범죄는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저희한테 전화 왔어요. 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본인 이름을 말 안 하더라고요. 이름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근데 도우미를 구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며칠 전부터 계속 전화 왔어요. 게다가 자신의 신분을 숨겨가며 가사 도우미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되자 최근 새로운 영역까지 개척 중인 듯 보이는 이 씨. 걔한테 보험 연결해달라고 그랬잖아. 아는 분 있냐고. 그래서 제 아는 지인이자 보험을 연결해줬어요. 이 씨의 수법을 살펴본 범죄 심리 전문가는 그녀가 피해자들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이제 후광 효과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 강남이라고 하는 또 그 특성을 이용해서 이 정도 되면 어떤 사람이라도 저 사람은 굉장히 재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을 해놓고 그 세트장으로 피해자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게다가 금융범죄의 특성상 돈을 얻어낸 뒤에도 오히려 주도권을 쥐는 건 이 씨.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는 그녀의 범죄가 쉽게 멈추지 않을 거라고 경고합니다. 그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생활 패턴 자체가 그것이 먹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씨를 만나기 위해 저택 앞에서 기다리던 그때 중년 여성들이 그녀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 집에 일했어요. 언제부터 일하셨어요? 오늘 혹시 카드 달라고는 안 했어요? 카드 얘기를 꺼내자 당황하는 그녀와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나가셨어요? 이내 경비원이 다가와 막아섭니다. 우린 낮에 만났던 가사 도우미가 퇴근하기를 기다려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많이 놀랬죠. 왜냐하면 어제 면접 봤을 때 이 사람이 카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이 씨는 새로운 가사 도우미에게도 어김없이 신용카드를 빌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워낙 빚이 작아서 그 현금 서비스 받았어도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때 당연히 높은 담장 안에서 재력가 사모님 노릇을 하며 한편의 사기극을 펼치고 있는 이 씨. 최종적으로 5명은 이제 내가 마지막하고 지금 마지막 1명 남았어요. 나가서 나처럼 고소하면 기간이 걸리니까 돈도 못 벌지. 이 집 돈도 못 벌지. 그러니까 그 집에 그냥 발을 빼지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 집에서 일하면서 돈을 받기 위해서. 여전히 그녀의 저택 안에는 이 씨가 놓은 덫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님 오세요? 왜 그러시는데요? 그렇게 계셔도 받기 힘들어요. 됐다고요. 케이커도 괜찮아요. 짜증나 죽겠네, 진짜 그냥. 제작진의 설득에도 대문을 굳게 닫고 저택으로 들어가 버리는 가사 도우미. 지금 이 씨에게 피해를 입었던 이들이 바라는 건 오직 하나입니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돈을 벌려고 했지만 가짜 사모님에게 속아 평생 모은 재산을 잃게 된 어머니들. 이들은 하나같이 속은 자신이 죄인이라며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죄인은 오직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이용하고도 자책조차 하지 않은 그 사람, 이 씨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지금. 천발만이 개 같은 인간은. 와이 맞죠? 대저택 사모님 이야기 있잖아요. 이사해놓고 지금 모든 사람이 지금 피해자가 되고 있어요. 이분이 또 이사를 가셨어요. 방송 이후 저택에서 숨어 지냈던 이 씨가 올해 초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녀는 대체 어디로 가버렸을까? 저희가 집에 막 들어갔을 때 할머니가 그 집에 일도 도와주고 반찬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지금 집 담보대출로 4억 정도를 얼마 전에 해준 걸로 들었어요. 이 씨의 행방을 쫓고 있던 그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집을 얻으러 이제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 사업을 하는데 요즘 2달 뒤에 그 집이 빠지니까 그냥 보증금 없이 월 800 2달 내기로 하고. 대저택을 떠난 이 씨가 현재 거주하는 걸로 추정되는 강남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 들어오는 낯익은 모습의 여성, 이 씨입니다. 금고에 돈이 있다고 속여서 자꾸 대출받게 해갖고 그 돈을 받아내셨다면서요. 최근까지도 거짓말로 돈을 받아내고 계시다면서요.